우선은 제가 여기에 있는 목적, 이유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이제 연고대,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연고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에 대한 효율적 작성을 위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입학 과정에서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 그 강도가 비중이 더 높긴 한데 동점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이제 정성 평가의 영역도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사실 제가 처음에 메일을 받으면 학생들이 좀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항목별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피상적이거나 표면적인 내용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분명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롤모델이 꼭 같은 계열에 있어야만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 우리 시대는 융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이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는 그 학교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학교를 안 가도 돼. 사실은 안 가도 돼. 다른 학교를 가도 여러분들은 진로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나는 지금 뭐 한양대든 건대든 성대든 이화여대든 이 학교 이 학과에 그래도 내가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다라는 인상을 줘야지, 이 학교에 너무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인재 유형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동기가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쓸 때 되게 막막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더 세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주고 싶은 레슨은 딱 하나예요. 나만의 진로를 컨셉으로 설정하더라도 그 부분이 태양이 돼야 되고 솔라 시스템 태양계처럼 여러 행성들이 문항들이 되는 거야. 자율적 질서를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자소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파편화돼 있다. 왜 1번에서 이 얘기를 쓴 게 3번이랑 연결이 안 되는지, 2번에서의 어떤 학업 역량이 진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혹은 진로가 없어. 있긴 있지, 맨 마지막에 진로 계획에. 근데 어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명성이 떨어지면 C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동점이면 떨어집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해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로 마무리.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건 교수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글을 못 봐요. 누가 보냐?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텐데 그들은 뭐 다양한 학과입니다. 뽑을 때 뭐 국문과도 있고 뭐 건축학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 건축학과를 나와서 입학사정관이 되는 비율은 별로 없어요. 그들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글 정도의 수준을 구축하면 A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점 상황에서 B나 C를 받은 학생을 제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일 계열이라고 쫄 필요 전혀 없고, 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토대는 새로운 학과와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움을 창출해. 그거는 숨겨야 되는 일이 아니야. 왜? 나의 진로에서의 전체적인 조망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거의 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입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강력한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얘기해보면 있어. 있는데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연고대도 쓰는 사람이 있나? 여기에? 있으면 개별적으로 알려줘. 왜냐하면 연고대는 입증 서류가 없으면 평가를 안 해. 그래서 그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대학들, 성대, 한양대, 저 중앙, 시립이랑 중앙이 이번 연도에 갑자기 전학과로 다 확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게 본인들의 이제 대학 위상상 너무 자소서를 안 받으니까 그냥 점수 위주로 학생들이 오는 것을 좀 이제 학교의 전체적인 이제 컨셉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좀 전환하게 된 걸로 보이고, 이화여대나 이제 숙대나 서울여대 뭐 이제 이런 여대들 그룹이 있고 건대도 이제 합류를 했죠. 이대가 자소서를, 여기 여학생들도 있지만
굉장히 빡세게 봐요. 사천자입니다. 이대는. 이대랑 고대가 전체에서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시립대. 시립대는 비중 있게 어떤 영역 퍼센트 뭐 자간 간격 얼마에 10포인트로 뭐 써라 이렇게 하는데 환산해 보면 거의 3,500 내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특히 학원 및 활동 계획 저런 거 쓸 때 학교의 커리큘럼을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중앙대랑 한양대 커리큘럼이 다르고 내가 교내 커리큘럼은 이 정도 하겠지만 대외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도 써야 됩니다. 한양대의 실제 문항이야. 한양대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약간 그 편입 자소서 학계서의 교과서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가장 정형화된 심플함이 있어요. 1번에 동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적대학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은 이제 동일계 학생들을 위한 자리고, or 지원 전공을 위해서 비동일계였지만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걸 적으면 되겠지. 성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동기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되게 연계법으로 이 동기 학업계획 요 세 개의 문항이 이렇게 이제 다 해봤자 1200자잖아.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성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성대는 작년부터 면접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과장된 표현을 써서 면접 때 깨지면 불리해. 요게 좀 특이한데 자신이 수행한 학업활동에 대한 과정과 결과이기 때문에 중앙대의 2번은 나의 진로랑 연결성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진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대학에서 내가 어떤 학업활동을 했을 때 그 학업활동의 강도와 심층성이 뛰어나면 이런 학생이라면 이렇게 과를 바꿔도 얜 잘하겠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3, 4학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심층성이 있는 서술이 진로랑 연결돼야 되는 건 맞아요. 뭐 건대 같은 경우도 좀 특이했던 게 학업 계획 자체를 맨 앞에 설정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나온다는 건 이 학교가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중시한다는 의미야. 그리고 가치관에서 인성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400자, 500자는 힘든데 1000자 이상 대학에서는 소제목을 다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제목을 달아서 500자씩 따로 가면 여러분들이 쓰기가 좋아. 아니면은 뭐 그걸 샵1, 뭐 어디에 있는 나의 모습,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나의 모습, 뭐 나 상상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뭐를 느껴? 야, 얘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잘 보이려고. 얘 한번 필기 한번 보자. 아, 필기 좋네. 김 선생 얘를 뽑읍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다양한 얘기지만 맥락의 엔진은 뭐였냐면 나만의 진로 시스템이에요. 나의 진로 시스템이 명확했을 때 항목들은 자율순환을 하고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선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